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집에 누워있는 어른들이 볼 것 같은 TV 채널을 가끔 집 밖에 안 나가는 때 낮에 틀어놓으면 보험 광고 같은 걸 10분 동안 하는데 그 앞에 상담을 끝까지 완료하면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주는 물건들을 보면서 요즘 어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데 가끔 나오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발에 굳은 살 깎는 그 돌 같은 거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니 사람이야 말이야 저런 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저건 사람을 기제목 취급하는 것이다. 어제 제가 베이킹소다를 대야에 받아놓고 물을 받아놓고 그걸 하려고 발을 넣어놓고 샤워하다가 앉아서 아우 상상돼. 네. 야 사람이 늙는다는 건 이렇구나. 네. 80년대에 정말 한국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변화했냐면 80년대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가 퇴근하면 엄마가 안방에 발 씻을 물을 들고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는 게 주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양 그 꼴의 일상이 있었던 거죠.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베이킹소다는 그런데 말고요. 요즘같이 습한 장마철 직전에 쓰시면 좋습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저도 뭐요? 워낙 텔레비전 많이 보니까 파는 게 보통 그릇 세트도 많았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독거노인이. 그러니까 혼자서 밥 해먹기 편한 그런 전자동 밥솥 같은 것도 많았었고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칼 쓰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채칼부터 해가지고 그 장미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들이 장미칼 뭔지 아십니까? 장미칼? 좀 있습니다. 저도 자주 봐요. 제일 궁금한 게 내란 터진 날 홈쇼핑에선 뭘 팔고 있었을까? 그런 거. 그리고 선거 방송할 때 있잖아요. 개표 방송할 때 저는 일부러 홈쇼핑 뭐 파는지 보거든요.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한 거 팔아요. 뭐요? 되게 안 팔리는 무슨 엘레강스한 그런 숙녀복 세트 같은 거. 네. 돈 주고 안 살 것 같은 거. 네네.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나중에 청취자분들도 요때 국가의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홈쇼핑은 뭘 팔까? 한국인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의 맛은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7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유필이고 이번 주 농축사님과 함께하고요. 네,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일이 이야기이며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12년째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최장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당신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에디터와 사장이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리치 퍼퓸 바디로션을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현호 티셔츠를 농축산인의 새책,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 사인판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봤다 강원도 토종 산양산삼 산앤삼 마트보다 엑스스몰 샵인샵 매일 호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홈쇼핑에서 봤다고 면세점에서도 만났지. 상당히 유명하고 입소문이 가득한 그래 엑세스몰에서 이제 만나볼까? VT, 세타필, 제이준, 매즈클라 당신이 들어봤던 그것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좋게 된 광고주 유현상 PD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됐네요.
장마에 참 좋은 옷이 있습니다. 밖에서 계속 그 옷 얘기. 네, XSFM 옷이죠. 네. 나는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속 뿌듯해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네. 진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래요. 네, 아니 건조기 어느 얘기하다가. 회사가 이런 네. 우리 지금 무슨 회사입니까? 원단을 왜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오파상이라고 하죠. 네, 자부심 가득한 후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이제 에버랜드에서도 누굴 뵀다. 그런 그 목격담이 온다 막 이랬는데 4월 29일에 저희 딸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을 때 보셨다면 그게 저일 듯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후기가 있었구나. 네, 네. 디케이드 흰색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분은 이번 시즌 반팔티도 다 사셨죠. 네, 와이프는 엉덩이 쪽 회사 마크가 꼭 삐죽거리는 사람 표정 같아서 XSFM 옷들이 별로라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요? 이 로고의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저희가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희미해. 그러니까 네. 뭘 궁금해? 우리 UPD 기억나요? 신경 쓰지 마. 와, 신경 쓰지 마는 것으로 네. 결론을 예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 이거 요자 있잖아요. 저 네. 피자 커터야?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야 H.O.T 이런 것도 네. 처음에는 뭐 하이파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 의미를 부여하잖아.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우리도 비슷합니다. 네. 뭐 아디다스의 이렇게, 세 줄이 왜 세 줄이냐고 항의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네. 항의는 아니에요. 그 좀 그 화를 낮춰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제 많은 반팔티를 사서 입고 받아서 입고 만들어서도 입어봤지만 단체 티를 또 만들어 보신 분인가 봐요. 그 어떤 반팔티보다도 퀄리티가 뛰어나고 편하고 구김없고 건조기 돌려도 큰 문제 못 느끼며 안 달라붙으면서 통풍도 잘 되고 두께감 있어서 더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놨네요. 네, 저희 어머님은 이분이 진짜 어머니가 진짜세요. 현재 옷 만드는 유튜브도 하시며 오랜 그래요? 시간 동안 그렇다네요. 전문가시구나. 네, 오랜 시간 동안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원단을 만져보시더니 너무 좋은 원단이라며 옷 잘 만들었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까? 내가 만들어.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인정했죠. 그래서 진짜 외출할 땐 이 옷만 입습니다. 네. 다른 외출법도 없지만 이건 빼죠. 네. 솔직히 XSFM 티셔츠를 입어보고 나선 다른 티셔츠 생각이 안 나요. 이것만 찾게 됩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지? 진짜 좋아요. 고마워요. 네. 다음 티셔츠도 기대합니다. 고마워요. 좋은 마무리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런 완벽한 티셔츠 아주 극소량 남았습니다. 제가 극소량 지금 방금 남아있어요. 전에 그 전산을 보고 왔는데 네.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네. 지금 누군가 샀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녹음하는 이 순간에. 보니까 10개 이하고 지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손 들이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네. 민주주의 꽃 블랙 스몰, 모카무스 스몰만 남았고요. 그것도 뭐 10벌이 뭐야 한두 벌씩 남았죠. 한두 벌 있습니다. 예. 네, 파우치 그 블랙과 화이트는 전 사이즈가 있는데 다 10벌 이하고 네. 그레이 스몰, 미디움 X, 2X 라지 딱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 10벌이 아니고요. 한 네. 4벌. 많으면 그러니까요. 뭐 아까 4, 보니까 5, 그렇게 5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네, 네, 보셨잖아요. 네. 저도 지금 파우치 흰색을 입고 있거든요. 네. 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몸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얼마 안 남은 티셔츠 마지막으로 개 타시고 이게 여름을 참 나십시오. 그렇더라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만드는 사장 입장에서는 네. 아니 한 달이나 팔았다. 우리는 안 팔릴까 봐 긴장돼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6개월 지나고 보면 청취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한 달밖에 안 파냐. 그렇지. 네. 그 원래 인간은 그 잃어버린 순간엔 그 이후에 후회를 하잖아요. 지금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그렇습니다. 액세스몰로 달려가 주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면서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영 씨의 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사연이 채택되었을 땐 익명으로 보냈음에도 아내에게 혼부터 났었는데 뭐 단박에 알죠? 예. 네, 이번엔 아내가 마음속 걱정 하나 없이 사연을 잘 들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좋네요. 저는 그건 궁금해요. 요파시나 이런 사연들은 보통 가족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들을까 아니면 다 각자 들을까 그런 거 한 번씩 궁금하더라고요. 뭐 출퇴근하실 때 들으실 수도 네. 있고 같이 들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출퇴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네. 덕분에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시계가 안 팔렸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으로 문학인님이 제시하신 엄지 가설이 제겐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전주의 주인공은 전 국무총리였죠. 예, 거기에 성대무사를 정말 잘 하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성대모사 열심히 연습해요. 보면 네. 저 문학인은. 보통 청와대 기념품들을 한 번씩 받을 일이 있어요. 저도 뭐 일 한 번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술하고 술잔 2개 하고 맞아요. 안주하고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거의 태극기 할아버지에 가깝잖아요. 그렇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걸 받은 거예요. 아. 그런데도 좋아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나눠 마시고. 예, 그리고 그 술잔 나 주면 안 되느냐고 우리 아버지 친구 다 태극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다 좋아하고 하다못해 거기에 뭐 안주 같은 게 와요. 밤, 뭐 잣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우리 농산품이 예, 오죠. 그런 거 다 먹고 그리고 나 그 봉지를 또 가져가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다들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죠. 여전히 그래도 뭔가 기념품다운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집엔 윤석열 술이 있죠. 어쩌다 저한테 들어왔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윤석열이라고 써있는 술병과 네. 잔 2개가 있어요. 네. 많은 설명이 접두사로 요구되는 이 시계는 앞으로 요파시 572회라는 주석을 달아 잘 보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어느 순간 컬트적인 인기가 도래하여 갑자기 시계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존버해 보세요. 정민영 씨 고맙고요. 자, 솔직히 말지 않은 김솔지 씨의 후기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뚱뚱하면 사람 좋다고 그래서 누가를 맡고 있는 대전 뚱땡이 김솔지입니다. 유진이. 이거 무슨 이거 정말 N단어 얘기하는 기분. 예. 자, 첫 소개에서 저는 뚱뚱합니다로 시작했는데요. 글의 주제가 뚱땡이여서가 단순한 일이야. 나 자꾸 이런 거 읽게 시키고. 입니다. 그때 크땡스를 사준 남친은 현재 남편이 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남편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 크크대며 이야기를 해주니 정색을 하며 하나도 안 웃기다고 그죠? 예. 남편이 거기서 같이 웃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웃어도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되게 정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때는 그냥 테러의 때는- 우려가 있죠. 이럴 땐 가르마 잘 타야죠. 예. 아,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 김솔지 씨는 이런 문제에서 함정을 치기를 즐기는 아내는 아니에요. 그냥 신나서 말하는 거지. 사연 쓴 이야기를 하니 아내가 뚱뚱한 걸 소재로 남들이 웃을 거 생각하니 이번에도 기분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 출마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누구야? 나 신랑이? 네. 딱, 왜? 아주 정치적으로 올바르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20년대가 원하는 정치 인상이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때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럴까요? 네, 아내가 품이 넓다는 이유로 지금 사연도 뽑히고 세계인을 웃기고 있어요. 내심 좋았습니다. 저 결혼 잘했죠. 남들이 웃으면 뭐 어때요? 남편이 이뻐하는데. 물론 뭐 이건. 첫째로 제가 인격자냐는 오해 아닌 오해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제가 뚱땡이인 게 좀 웃깁니다. 글쎄요. 모태 뚱땡이가 아닌 제가 만들어간 뚱땡이라 그런지 웃깁니다. 누가 제가 추천한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그지 내가 이 풍채를 꽁으로 만든 건 아니다 하고 개그를 치곤 합니다. 이게 스노우볼 방식이네요. 눈덩이를 굴려가듯이. 그죠? 동글동글하게 계속. 그래서 의사쌤이 뚱뚱하다고 했을 때도 혹 무례해 어떻게 나한테 뚱뚱하다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 아저씨야 누가 몰라 나 뚱뚱한 건 우리 옆집 아저씨도 알아 였습니다. 이 뚱뚱한 다음에 노화 단계가 있거든요. 음. 뭐가 아파요. 뭐 염증도 잘 생기고 뭐 입병도 잘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내과 갔다가 물어보면은 항상 똑같잖아요. 면역력 떨어졌다. 그 면역력 왜 이렇게 잘 떨어질까? 그러니까 노화예요. 그렇죠. 어려워? 모든 게 다 노화예요. 노화. 예. 두 번째로 제가 술로 찌운 몸이라 했더니 전형적 중년이라 하셨는데 아직 중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33살이며 이미 20대 초반에 깡마름을 탈출해 비만을 찍으며 이 몸으로 산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하하. 그러면 태어났을 때 되게 작고 말랐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큰 몸으로 산 지가 더 꽤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예. 33일 때 말이에요. 예. 지금으로부터 뭐 꽤 됐죠. 한참 갑자 지났죠. 33살 때는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을 텐데 김솔지 씨가 33살이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살은 이때 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빠지게 돼 있어요. 많이 먹고 왜 여기서 많이 먹으라는 건 싫은데 막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역도 선수들처럼 맛있는 걸 아무 제한 없이 먹고 심지어 파트너도 있잖아. 같이 잘 네. 먹은 사람도 있잖아. 더 맛있어요. 그러면 미친 듯이 먹고 뭔가 내가 많이 먹어서 훅갈 치른다. 그러면 갔다. 그때부터 열심히 사면 돼요. 이때는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금방금방 효과가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50이 다 되니까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일단 먹는 거에 기쁘기보단 겁날 때가 많거든요. 아 저거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쪼그라져요. 그러니까 관절이 흔들린다. 네. 아니면은
뭐 건강검진 했더니 어떻게 이걸 아직까지 모를 수가 있냐며 친절해야 할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의사 선생님이 막 나를 혼낸다. 그 전까지 신나게 먹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33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뭔가 깨달음을 줬어요. 이게 맞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유진이라는 별명에 대한 해명을 안 하는 이유인데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약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셨습니다만 나이를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아직 젊어서 현직에서 강의를 뛰는 젊은 원장입니다. 즉 아직 말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해명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왜 유진이냐면요 하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헉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 몸을 훑어보는 시선이 대부분이어서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다 죽어요 말도 너무 자주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죽어 이 말은 보통 부모님 정도만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차라리 뚱뚱하다고 해주세요. 저 아직 안 죽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나이를 한참 먹고 나서 느끼게 된 거예요. 풍채가 원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더러 건강 걱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네가 먼저 죽습니다. 네. 저도 뭐 술로 살찐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이에 맞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좀 체중이 증가했는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훨씬 더 낫다고요. 말랐을 때 그냥 뼈가 싫어요. 그리고 뭐만 먹었다 하면 그냥 기운이 없어서 계속 잠만 자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 나이 들었는데도 훨씬 더 지구력도 생기고 이게 전 체중 증가한테 전 되게 플러스 됐거든요. 농축산인 처음 볼 때 빼빼 말라 있었는데 지금 술 더 잘 먹습니다. 그쵸. 은행꼬치를 4개를 사줘도 내가 잘 먹지. 네. 지난주에 회식할 때 은행꼬치 많이 시켰다고 누가 저를 놀렸거든요. 네. 인생의 지혜다. 예. 지금 채용해서 괜찮은 사람은 지금 채용해서 괜찮은 거다. 네 번째로 손목둘레로 뚱뚱한 것을 알고 진맥을 짚은 후에 뚱뚱하다고 한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손발목이 매우 가늘어 다리는 마치 닭다리복 마냥 종아리는 굵고 발목은 가녀립니다. 이게 지난 한 5년 사이에 그간에 있던 모든 요파씨 사연보다 훨씬 많은 합친 것보다 많은 외모 평가를 담고 있는 우리의 그런 부담을 확 내려준. 예. 손목도 마찬가지로 팔뚝은 실하고 손목은 가녀립니다. 이게 제가 제 친구들, 제 아는 사람들을 봤던 기억으로 말씀드릴게요. 손발목이 가는데 무거운 체중으로 몸에 문제가 없다. 겁나 강골입니다. 네, 그리고 뼈가 단단하다는 거죠. 밀도가 좋은 거예요. 밀도가. 신나게 잘 먹어도 됩니다. 네. 부럽다. 줄이자면 저는 그냥 봐도 뚱뚱합니다. 이거 그만 말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뭘 설명하고 자빠진 건지 저도. 3시에 올라온 요파씨를 급하게 쉬는 시간에 듣고 바로 후기를 쓰니 글이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듣던 XSFM에 보낸 사연이 당첨이 되다니요. IM 성덕 버 뚱뚱한 감사합니다. 근데 뚱뚱하다는 단어가 몇 개 나온 거야 도대체? 자, 3시에 요파씨가 올라왔는데 그 전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제 경험에 의하면 고등학생 대상은 아니고 중학생 아니면 재종반이거든요. 양쪽 다 바쁘고 쉴 시간 없긴 마찬가지인데 학원 선생들은 또 서 있으면서 체력 소진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맛있는 걸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많이 해보잖아요. 말하면 정말 식은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왜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저는 뭐가 눈에 띄었냐면 다리가 너무 얇다였어요. 저는 그 두 가지. 하나 다리가 얇다. 또 하나는 저 옷이 사서 입는 건가? 왜냐면 찜질방, 체육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건강검진 셋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근데 건강검진은 약간 그거는 있어요. 가운처럼 돼 건강검진이 끈으로 돼 있는 거잖아. 아니면 이제 엉덩이에 구멍이 뚫려 있죠. 대장내시경 하는. 네, 그리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사우나면 등 뒤에 훔친 티 이렇게 써 있잖아. 뭐 보석 불가마 막 이런 거. 아니 저걸 옷이랍시고 산다고? 지가 사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누가 사줬으면 그건 학대예요. 학대. 그리고 제가 그 앞에 말씀하신 걸 왜 그 놀라지 않냐면 하체가 부실한 남성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하체가 부실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렇죠. 스쿼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UPD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남성의 그 기대 수명이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짧은 이유가 하체 운동 게을리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체 가늘면 일찍 죽습니다. 윤석열이 건강 때문에 죽길 바래요, 여러분? 아니요, 전 진짜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 네.
그 법이 허락해 줄 때까지만. 네, 법이가 진짜 저는 정말 장수했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김솔지 씨가 추가 후기를 보내줬는데 우리가 대본에 추가를 못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걸 안 적었어요. 역시 쉬는 시간에 정신없이 보냈더니 족저근막염. 그래요. 족저근막염은 아직 낫지 않았고 만성이 되어 뼈가 더 자라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웃을 일은 아니네요. 그거는 좀 강사 노동자들에게는 좀 괴로운 솔루션일 수 있는데 구두를 신어보거나 네. 아니면은 저 아웃솔이 너무 푹신푹신하지 않은 운동화를 신어보시거나 하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서 있다 보면 발냄새는 끔찍하겠죠. 하지만 족저근막염은 피할 수 있을걸요. 그게 아니면 다이어트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학원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전형적인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거 많이 쓰게 그 땡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그게 문제라고 진짜 생각하는데. 안 좋기는 해요. 네. 그때 또 대전에서 뚱땡이가 보내요. 인정하겠다. 자꾸 이러시면. 김솔지 씨 고맙습니다. 후기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요 하이볼은 말이지 위스키 80ml에다가 탄산수를 딱 집어넣어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유니크하게 산삼을 넣어봐. 야 내가 그 비싼 산삼을 술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먹겠냐. 액세스몰 들어가봐. 산양산삼 산엔삼 찾고 구매 버튼 클릭. 그 정도는 할 줄 알지? 산삼이 이렇게 싸? 야야 이거 막 귀에서 부모님 선물로나 큰맘 먹고 한번 살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 이제 너도 고급스럽게 한잔해라. 술로 축나는 몸 얻는 것도 있어야지.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산엔삼. 할리스에도 이디야에도 갈 필요가 없다.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즐기는 스틱 커피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부터 달콤한 믹스 커피까지.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대중교통 장르 정지연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XSFM 팀 여러분. 사연에 자주 소개된 정지연이 아닌 그냥 동명이인 정지연입니다. 네, 반가워요. 지연이란 이름도 정말 많죠. 네. 네. 70년대 은정이, 은경이, 은미, 은주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이 타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한국인들을 네. 대상으로 한 방송을 하면서 이걸 알았습니다. 네. 네, 동명이인 여성을 얼마나 많이 만날 것인가. 그리고 2000년대생의 남자들 이름 중에 민준이가 제일 많거든요. 네. 민준이, 준서. 그래서 아마 동명이인 많이 겹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정지연 씨가 정지연 피싱 당한 사연 뭐 이런 거 보내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좋게 된 사연이 생각나 이렇게 보내봅니다. 저는 정말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m쯤 거리에서 신호등이 초록불인 걸 봐도 여기서 뛰어갔는데 빨간불로 바뀌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 시간 타임을 주잖아요. 30, 29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아요. 그게 의정부에서 시작한 그 아이디어가 지금 전국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도 남은 시간 알려주죠. 네. 야, 정말 저는 뿅반했던 게 한국인의 성격에 이것보다 맞을 수가 있나. 그리고 그거 왜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핸드폰 보고 다들 안 보니까 그죠? 그건 남양주에서 먼저 개발한 거거든요. 현재 경찰이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이제 사거리에 있으면 그 빨간불밖에 안 봐요. 네. 참 필요가 에디슨이에요. 정말 재능충들이 너무 많고 에디슨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 살아서 좀 좋습니다. 그 생각에 뛰지 못했고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피하려다 자꾸 같은 쪽으로 움직이며 저거 많이 하는 사람 놀랐습니다. 몇 걸음씩 허둥대는 게 일상이었죠. 이런 성격이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될 리 없더라고요. 늘 타이밍을 놓치고 늘 나중에 후회하고 그게 쌓여서 연애도 실패하고. 이게 참 슬픈 게 좋은 사람인데 저 성격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린 사람을 제가 여럿 알아요. 네. 참 어렵죠. 성격 바꾸는 거는 진짜 어려운데 보통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 하다가 이렇게 후천적으로 조금 변하기는 하죠.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45세 변하면 늦었죠. 그때 그 썸남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네. 오랜 친구와도 멀어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망설이는 성격이 원망스럽던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주제군요, 오늘은. 네. 주저하지 않다가 죽어버린 얘기인가 봅니다. 생각과 동시에 실행한다. 이것도 너무 나갔잖아. 뭐야?
삼고초려라는 게 있는데 심사숙고는 해야 되죠. 네. 예. 결단력 있는 삶을 살자. 그 이후로 초록 뿌리면 일단 뛰었고 사람이 오면 오른쪽으로 민첩하게 피해줬습니다. 아, 이 정도? 이 예. 정도? 네. 뭐 무해하네요. 거침없는 삶이 제법 만족스러웠습니다. 그거는 레서팬더. 세상에서 가장 뭐 포갑적인 레서팬더들 왜 그렇죠. 싸우는 그 쇼츠 많잖아요. 네, 팔을 들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약속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열차 문이 3분의 1쯤 닫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딱 봐도 이건 곧 닫히겠구나 싶은 타이밍. 예전 같았으면 멈췄겠지만 멈추는 게 낫죠. 이건 제가 보기엔. 저는 이미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달렸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 사이에 꼈습니다. 한쪽 다리, 팔, 얼굴 절반이 문에 딱. 이게 웃을 사연은 아니네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일단 뭐 한 조각으로 붙어 있으니 사연을 보내셨을 거고. 다만 영무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네.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죠. 이게 CCTV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기관사님들이. 네. 이거 정말 긴장된대요. 문 열고 닫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랬던 사람마저도 이러면은 정말 피곤할 것 같긴 하네요. 이거 네. 진짜 위험합니다. 일단 자 처음 든 생각은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뒤로 빼야 하나였습니다. 다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싶어 몸에 반동을 줬지만 포탈 타고 넘어오는 무언가를 본 듯한 지하철 속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 순간에는 원래 성격으로 돌아왔어요? 뒤로 빠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타고 나면 지하철 사람들이 속으로 다 욕하거든요. 그렇죠. 아유, 저 뭐 목숨이 2개야, 3개야 이거부터 해가지고. 가끔 몇몇 어머님들은 그걸 소리내어 말씀하십니다. 아, 왜 저래? 이러면서. 네. 부모 죽은 거 아니면 저렇게 급할 거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뒤로 빠지기로 했고 네,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반도 네. 눈은 전동차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군요. 이거 딱 그거 아니에요? 영화? 그거? 패트릭 스웨이지 나왔던 거 사랑과 영혼에 옛날 영화 나온다. 뉴욕 전철을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예. 젖먹던 힘으로 몸을 빼낸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벤치에 앉았습니다. 빠져나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당장은 별로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보고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쵸, 대기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 타임에 뭔가? 뛰려다가 멈춘 사람들은 다 쳐다보는 거죠. 예. 발버둥 치던 제 뒷모습을 코앞에서 봤을 테니까요. 처음엔 힐끔, 나중엔 대놓고 쳐다보더라고요. 속으로 욕도 했습니다. 그래, 나 꼈다. 근데 그렇게까지 봐야 돼? 모른 척 좀 해주면 안 되는 거냐고. 제가 왜 쳐다봤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나올 거예요. 저 안와 골절 당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일단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튼튼한 사람은 광대뼈가 함몰돼도 모르고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안와골절은 손흥민 선수 아니면은 당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낑기면은 대체적으로 저 괜찮나 몰라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더니 문에 끼었던 부위, 팔, 다리, 얼굴 절반에 검은 줄이 쭉 그어져 있더군요. 문 접합부에 먼지인지 기름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뚜렷하게 절치선 마냥 찍혀 있었습니다. 그거 당연히 바르죠. 윤활유. 그 고무 파킹이 돼 있잖아요. 패킹이. 그러니까 그거 다치기 할 때 삑삑 소리 안 나게 윤활유 발라요. 그걸 조선시대에 네. 자자형이라고 불렀어요. 먹물을 그게 보통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잘 지워지지 않는 먹물을 이용해 얼굴에 뭘 칠하는데 이게 중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죄명을 썼대잖아요. 그 음란소생이 그거잖아요. 맞박에 갖다 박아놓는 거. 음란하다 이러면서. 아니면 이럴 수 있죠. 경범죄. 그 666. 그 맞박에 왜 바코드가 찍혀 있다 그러면서 왜 그 지하철이나 이렇게 화장실 가 앉아 보면은
심판의 날이 왔다 이러면서 이 바코드 현상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밀레니엄 때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마에 666 이제 있는 거죠. 짜짜형. 지하철 문에 낀 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냥 해프닝이니까.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다시는 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절취선 그려진 몸으로 몇 정거장을 돌아다닌 건 그랬죠.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그 위장 크림 바른 것처럼 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다시 망설이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중간이 없는 삶이네요. 이런 예. 격언. 네.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빨간불을 달릴 때 내가 20초 남으면 뛰자. 아니면 10초는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무조건 한번 달려보시는 건데. 네, 원칙이 너무 적죠, 수가. 네. 안전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심한 삶은 안전해요. 그래도 사연 보내는 건 주저하지 않았네요. 3주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그러네요. 과감했습니다. 아니 뭐 이 사연을 또 이렇게 뭐 망설일 만한 사연은 아닌데. 예.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SSF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정지연 씨의 사연이었어요. 이게 지하철을 제가 하도 많이 타니까 온갖 상황들을 다 보잖아요. 이럴 때 먼저 발을 디미는 경우도 있어요. 나 무조건 탈 거다. 문 열어라. 그런데 한번 진짜 화가 났나 봐요. 기관사님이 내리세요. 내리세요. 위험합니다. 내리세요.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레이저로 빨리 내려 이런 표정을 봤거든요. 근데 쓱 뒤로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많고 뛰다가 그 홈에 핸드폰 많이 빠뜨려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확실히 저는 결국 그 사람들 살아가는 커뮤니티는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시스템이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스크린 도어가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그 서울 지하철 2호선 근처에 살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역 근처에 살았어요. 진짜로 손가락으로 닫히는 문을 잡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방 정도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예, 내가 오늘 아침에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손가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뭐 미친 시절이죠. 뭐 물이 넘쳐도 가방을 이렇게 그죠. 광주리처럼 이고 출근. 출근하고. 그 네. 9살, 10살 때 그걸 자꾸 보고 사니까 네. 저도 19살, 20살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레니얼 때 우리 자꾸 얘기했는데 그 밀레니얼 때 투명 가방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거기는 저 경기장 들어가려고 해도 폭발물이나 총기 때문에 투명 가방 들고 다녀요. 그런 거 말고 패션용 큰 투명 비치, 가방이 맞아요. 되게 유명했어요. 해변용 가방처럼 예, 해갖고. 이 미친 것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거 메고 저도 하나 샀어요. 큰맘 먹고 가을비 처음 나왔을 때 하나 샀어요. 근데 한 정거장을 먼저 내리려고 시도를 할 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제가 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까지 나갔다가 다시 휙 들어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네. 그래서 그 가방을 문에 끼운 채로 한 정거장을 갔는데 네. 건대구의 성수였어요. 네. 지상이죠. 네. 사람들이 가방을 이렇게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아닌 척 해야 되니까 일단 문이 잡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닌 척 하다가 네. 막판에 막 가지고 왔던 기억.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상철이니까 다행이네. 지하철이면 그 벽에 드드드드드드드 계속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가방은 나들나들해지고. 네, 온 건대 사람들에게 가방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5년쯤 전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전철은 그냥 시간 어차피 서울 수도권은 거의 5분에 한 대씩은 오잖아요. 저처럼 저렇게 시골 사는 거 아니면은 자기의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 위험합니다. 네, 네. 정지현 씨와 여러분 문명화된 삶을 삽시다. 고마워요. XSFM입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심 봤다. 산양산삼 산앤삼.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안승준 군이 남반구에서
새를 좋아하는 안승준 군이 정말 다양한 새들을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엄청 대자연 속에 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새 장르 나왔습니다. 가장 흔한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명 사연이 하나 왔어요. 안녕하세요. 문득 회사 유리창에서 비둘기가 노크를 하는 걸 보고 가끔 합니다. 네. 왠진 모르겠는데 옛 생각이 나서 메일을 드려봅니다. 저는 비둘기를 싫어합니다. 비둘기 도시 생활자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냥 도시 사람이란 소리죠. 네. 비둘기를 싫어한다는 것. 언젠간 날아다니는 쥐라는 이름과 함께 비둘기가 푸드득거리면 비둘기 반경 1m 내에 비둘기 몸에 붙은 세균이 날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는 비둘기가 있으면 멀찍이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멀찍이 돌아가기엔 비둘기는 너무 많은데요? 진짜 비둘기가 너무 많아졌죠? 그 속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88 올림픽 이후에 많아졌다고. 그 왜 성화 봉송할 때 어떤 계기는 있었겠죠. 예, 그때 이렇게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확 날아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길러가지고 그게 날아가면서 엄청난 번식력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요 몇 주 사이에 이제 가끔 방송에서 삼국지 얘기를 하다가 건조해서 삼국지 읽은 사실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삼국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 앞에 삼국지 얘기하면은 본 적 없는 사람 정말 짜증나죠. 저는 진짜 삼국지 인용 금지 법령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은 다음에 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집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삼국지가 뭐가 어때서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북으로 삼국지 사서 봅니다. 오늘 여러 버전이 심심하잖아. 그래서 다른 버전도 사서 보고. 만화 삼국지도 있고요. 볼 때 보면 이런 기원전 얘기 다루고 있는 고전 볼 때 보면 삼국지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정책이 잘못돼서 민생이 파탄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있는 어떤 나라들은 비둘기를 많이 먹습니다. 게다가 또 환경이 좋은 편이면 비둘기가 무해하기 때문에 안에 세균이 별로 없어서 북한에도 비둘기 정말 많이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개체수가 늘어나기 참 쉽고. 그리고 아마 길거리에서 주워 먹을 게 많을 경우에 이렇게 또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비둘기에 대한 적극적인, 즉 네거티브한 정책을 쓰진 못하는데 아마 올해부터 몇몇 도시에서 지금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면 먹을 걸 주면 아마 과태료를 매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비둘기는 나오는데 수원 같은 데는 까마귀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도 좀 있던데. 예, 근데 거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많아서 수원 시민들의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저는 까마귀.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도시에서 우세종으로 살 수 있는 새들은 똑똑한 새들입니다. 아니면 다 길에 죽어 있을 거거든요. 네. 어쨌든 비둘기. 2017년쯤 인도에서 일하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갈 집을 골랐는데 주방 후드가 고장난 부분 말고는 괜찮아 보였고 후드가 고장난 곳은 집주인이 처리해주기로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하는데 수리기사가 뭔가 동그란 걸 빼내길래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이었습니다. 알이 왜 나오지?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신 인도가 인디아라면 인디아에는 성이 알로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다짜고짜 알이었습니다라고 하길래 알자지라 샤히드, 알 라시드 보통 쿠마리가 많죠. 말고 에그죠, 에그. 네. 알이 왜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말라 죽은 비둘기 시체가 나왔습니다. 주방 후드에 팬에 비둘기가 낀 상태로 가 있던 것이지요. 이사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주방 벽 속에서 자꾸 비둘기가 구구하는 소리가 들려. 이게 되게 웃긴다. 이 비둘기의 바운스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몇 번 이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내 방 옆에 비둘기 집이 있었어요. 원래 한 군데가 계속 뚫리면 거기만 오더라고요. 근데 날 따라온다고? 길 건너까지? 여러분 비둘기 바이브 아시죠? 1, 2, 1, 2 이렇게 울리잖아요. 구구. 그리고 심심하면 좀 더 빨라진다 BPM이. 그게 비둘기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비둘기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가 그 영화에서 한번 본 적이 나홀로 집에서 왜 비둘기 아줌마 있잖아요. 뉴욕 공원에서 비둘기 밥 줘가지고 존 윅에도 머리부터 발에 다 비둘기 들러붙어 있고.
요리하려고 주방에 들어가면 간혹 벽 속에서 구구 소리가 들리고 후드를 틀면 비둘기가 도망가듯 날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직접 상황을 확인하니 아파트 벽면에 후드가 연결된 배기구가 벽면이 뚫려 있는데 다른 집은 해당 구멍에 작은 구멍이 난 마개로 막혀 있었는데 저희 집만 그게 없었습니다. 비둘기가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알도 낳고 살고 있던 거죠. 이게 비둘기가 도시에 생존하는 방법을 이제 정말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건물 안에 들어가기 좋은 곳을 엄청 좋아합니다. 비도 피하고. 그리고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외기 위에다가 둥지를 많이 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 뾰족한 침을 갖다 박은 베니 알이 잘 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있기에도 따뜻하고 그래서 고양이가 엎드려 있기 좋아하는 모든 곳은 비둘기도 살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게 화분 놓는 거기에도 많이 아 품기도 그래 하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약간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침같이 생긴 쭉 나 있는 플라스틱 조각 이런 게 그 국철 대합실이나 이런 데 위에 자꾸 막 나 있는 거 저게 뭐야? 그곳은 그전까지는 비둘기 화장실이었던 곳이죠. 거의 무조건입니다. 네. 버드 스파이크라고 부르는군요. 지금 건조가 찾아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도가 없거든요. 그걸 뭐에 쓰겠습니까? 우리 동네는 실외기에 이걸 다 설치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도 그 비둘기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걸 어쩌지 하고 망연히 쳐다보다가 어디다가 이야기할 곳도 없어서 후드를 살짝 켜놓고 살기로. 비둘기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자동 건조가 되는걸? 막 이러면서. 아이 뽀송해. 요리 냄새 날라오면 냄새도 좋아. 막 이러면서 퍼퓸. 근데 냄새가 다채로 와서 좋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별 소용은 없었던 것이 비둘기들이 약한 바람에는 개의치 않는지 계속 들어오더군요. 좋아한다니까요. 결국 아내도 요리하다 말고 벽에서 구구 소리가 들리면 벽을 손바닥으로 탁 때리면 비둘기가 부드득 하고 날아가는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거실에서 구구 소리가 들려서 밖을 보니 저희 집 발코니 손잡이에 그 녀석들 중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는데 다음날이 되니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건지 두 마리가 앉아 멍한 눈빛으로 TV 보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혼집 분양 신청한 거죠. 그죠? 특혜 달라. 그 두 마리 들어갈 자리는 없는가? 야, 우리는 지금 출산력도 좋고 점수가 높아. 내놔 이거죠. 아니 그 신혼부부 분양 한국인 청약 받듯. 그거 신혼부부 분양 받더라도 나이가 둘이 합쳐서 100살인가 그러면 안 준대. 그거 점수 확 내려가더라고요. 둘이 합쳐 100살이면 주면 안 되지. 그것도 신혼부부는 그것도 신혼부부지만 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둘기는 귀소 본능. 비둘기는 똑똑하다니까요. 몇천 킬로미터 장소 찾아간다고 하죠. 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서구를 시키지 옛날에는. 한번 찾아온 곳엔 계속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처음에 집 고를 때 일부 집에서 봤던 새똥밭이 떠올랐고 우리 집을 그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비둘기 퇴치법을 검색했습니다. 인간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허수아비 같은 커다란 새 모형, 안 쓰는 CD를 줄에 매달아 놓기, 케이블 타일을 발코니 손잡이에 빽빽히 설치하는 법 등이 검색되었고 저는 케이블 타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케이블 타일로 하려고 하면 단가가 비싸지니까 저런 아까 뭐라고 불렸지? 버드 스파이크 같은 게 있는 거죠. 다행히 케이블 타일을 설치한 이후로 무리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비둘기는 없었지만 간혹 발코니 바닥에 혼자 헤매는 녀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코니 쪽 유리 창문을 손으로 세게 쳐서 놀라서 도망가게 했는데 유리문을 때리러 가는 게 귀찮아 소리를 지르거나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통수 바로 뒤에서 구구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냄새 좋아 막 이런 건 아니고요. 확실히 지배자들이에요. 얘네들은 확인사살도 하고 잔인한 소리도 잘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에는 조그만 반투명 창문밖에 없었습니다. 발코니는 여기랑 연결이 안 돼 있는데 하면서 다시 앉았는데 다시 구구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복의 기념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넌 날 못 막는다니까. 한숨을 쉬고 창문을 손으로 세게 쳤는데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바로 창문 너머에서 구구구구구구 소리가 계속 날 뿐 멀어지는 푸드득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타격감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그동안에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예. 그죠? 우리 길에 있는 비둘기 볼 때도 그런 생각 나잖아요. 개체마다 멘탈이 달라가지고 1m 앞에 가면 날아가는 친구가 있고 안 날아가는. 야 2.5cm까지 와.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로드킬이 나면은 날아가는 애들은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좀 무모한 비둘기들도 있나 봐요. 길거리에 보면 로드킬 당한 애들 많아요. 자동차나 이런 데. 내가 얘는 왜 안 핑한 거야? 날개는 왜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 머릿속에서 합리적인 거겠죠. 네. 만약에 평상시에 이제 많이 먹고 조금 움직이는 게 신조라면 동물들은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올 때 비키면 된다 정도의 마인드가 있겠죠. 그죠. 횡단보도 건너는 비둘기들 보면서 비둘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한테 해가 될까 봐도 무서운데 내 앞에서 걔가 죽는 걸 볼까 봐 그건 더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움츠르게 됩니다. 창문을 열어보기엔 도망가지 않는 비둘기의 기세가 무서웠고 세균이 넘실거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냈고 매번 비둘기의 구구구구 소리를 들으며 화장실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히치콕 영화네요. 새. 인데 주인공이 비둘기예요. 네. 어느 날 온수가 나오지 않아 수리를 불렀는데 수리기사가 그 창문을 열고 넘어갔고 창문 너머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창문 너머에 온수를 데우는 급탕기가 설치돼 있었고 겨울 동안 비둘기 가족이 등지를 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국 집들하고 다르게 열탕기, 급탕기하고 건조기 이런 것들이 건물의 살짝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외부 공간 같은 내부 공간이 있죠. 그런 구조겠네요, 보니까. 요즘은 한국에도 그런 건물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정한 공간에 한꺼번에 에어컨 실외기를 쭉 모아놓는다. 거기가 아주 제격이죠. 비둘기 아파트죠. 그렇게 갔나 보다 하고 안심한 것도 잠시 계절이 바뀌고 다시 구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소문났죠. 비둘기가 살아가기에 아주 아무런 타격감이 없는 그렇죠. 집이라는 거를. 한국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제 항복이죠. 향수병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외모와 다르게 순수 도시 남자인 저는 인간과 동물의 거리가 너무도 가까운 이곳 인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개가 많죠. 개하고 소하고. 지상철역 입구를 동네 불량 청소년처럼 점령하고 있는 들깨도 쓰레기 산을 뒤지다 말고 내 옆으로 다가오는 소도 쇼핑몰 입구를 종종 걸음으로 산책하는 작은 멧돼지 가족도 내가 피하기만 하면 서로의 거리를 존중할 줄 아는 점잖은 이웃이었기에 소 딱 보듯 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공간을 자꾸 침범해 소음공해를 일삼고 멍한 눈빛으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비둘기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서 비둘기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용변을 보고 있는데 계속 판단하는 거 아니야? 뭘 오늘은 잘못 먹었군. 개들이 알아도 말하지 않는 그것. 네. 그죠. 꼭 종교 때문 아니겠습니다만 힌두교와 상자부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겐 적응이 안 되죠. 네. 불교보다 더 세잖아요. 뭔가 존중하는 거에 있어서. 죄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네. 저도 그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탄 차가 소를 기다리느라 30분을 서 있는 걸 보면서 처음 느껴봤었는데 어느 순간 창문이나 벽을 쳐도 꿈뻑 놀라기만 할 뿐 날아가지도 않는 비둘기. 굳이 촘촘한 케이블 타이의 사이에 낑겨 앉아. 케이블 타이는 타격감이 없었던 거죠. 못이 좋아요. 못. 나를 감시하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구구 소리는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둘기 퇴치를 포기하고 공간을 단절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집을 잘 못 지어서 창문틀과 건물 벽체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비둘기의 주 활동지역 화장실 밖과 주방 밖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 비둘기의 세균 및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구멍을 통해 넘어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유난이라고 했지만 봉지와 테이프로 모든 틈을 막고 나자 갑옷이라도 입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루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불렀고 저녁에 퇴근해서 에어컨 잘 고쳤냐고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해준 얘기는 저를 복잡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의 크기가 커서 집 바깥쪽에 별도 공간이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 옆에 비둘기 둥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도인 수리기사가 아내에게 둥지를 치우냐고 물어봐서 아내는 비둘기 둥지도 시래기 고장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 치워달라고 했고 비둘기를 쫓고 수리를 마친 기사가 아내에게 뭔가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아직 부화하지 않은 비둘기 알 2개였다고 합니다. 이걸 어쩌라고 주는 건지도 황당했지만 버려달라고 하니 비둘기 둥지가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고 갔고 나중에 아내가 놓고 보니 바람에 굴러떨어졌는지 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인도 사람의 정서에는 그걸 없앨 수가 없겠네요, 알을.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점심으로 드세요 이렇게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써니 사이드업으로 맛있게 부쳐서 드세요 이런 거 아니고. 둘 중 하나일 텐데. 이걸 어쩌라고 주시는 건지도 황당했지만 이거는 이제 문화를 좀 공부해봐야 되는 문제죠. 오래 계셨으니까. 버려달라고 비둘기 둥지가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고 갔고 나중에 아내가 나가보니 바람에 굴러떨어졌는지 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인간 말고 다른 알도둑이 가져갔을 수 있죠. 그 이후로 시래기 근처를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보며 내가 한 비둘기 가정을 망쳤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고 저 인도 친구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나만의 이기심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년 정도 인도에서 비둘기와의 동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며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 비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구나 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에 커다란 독수리 연을 실외기에 매달아 놓은 것을 보기 전까지요. 한국도 요새 비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예. 처음에는 연날리기 하다 보관할 곳이 없어 매달아 놓은 건가 싶었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거 비둘기 쫓으려고 한 거 아니야? 과연 그 아래에는 제가 했던 케이블 타이 요법을 한 집도 있었고 아예 실외기 공간을 망 같은 걸로 막은 집도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 일을 인도에서 겪은 것일 뿐 작든 크든 한국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거죠. 글이 너무 길어져 소개가 안 될 것 같지만 혹시나 오해를 드릴까 싶어 최 GPT에게 물어보니 비둘기는 도시 환경 때문에 더러울 뿐 관리가 되면 깨끗한 새라고 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가장 역변한 동물 중에 비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평화의 뭐 피존이었잖아요. 평화의 상징 뭐.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가까이 보면 이뻐요. 예, 그리고 뭐 종교의 상징이잖아요. 또 가톨릭에서 이제 비둘기라는 게 진짜 이렇게 어깨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건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너무 많아지니까. 개체 조절의 문제. 근데 그 개체 조절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알집을 깨뜨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서적으로 다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그럼 하면 안 되죠. 예,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이 정도는 주지 마라, 뭐 이 정도.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은 되게 여유 있어야 여유 있게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최근에 저 경제지에서 이런 거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5일 만에 뭐지? 네.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안 좋아지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 이 길에 사는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막 5년, 10년, 20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쓸모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빨리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그 고양이 중성화 시켜보고 길에. 근데 효과가 없다지 않습니까? 없대요, 효과? 별로? 이게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건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빠른 방법은 없긴 없습니다. 뭐 가장 도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쓰레기를 딱 정해진 시간에 잘 버리고 왜냐면 주로 쓰레기를 그죠? 이렇게 파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봉지로 냈을 때 이때는 정말 쥐부터 해서 해충들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다 통에다 일단 넣는 방식. 그죠. 아파트 말고 일반 가정들도. 다른 일반 가정들도 이거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천천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저도 쓰레기 정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미 그 비닐봉지에 지정 봉투에 넣은 거를 통 안에 넣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봉지만 쏙 들고 나가면은 일단은 그거 하나랑 그리고 예전에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도 까마귀가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를 딱 그 지퍼장에 모아놓고 겉에다 커다란 그물을 덮어놓더라고요. 네. 예, 뭐 그런 방식들을 써야 되겠죠. 공존을 하려면. 저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동물적이고 인간적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들은 일요일 아침에 뭘 합니까? TV 동물농장을 보잖아요. 서프라이즈를 보기 전에 저는 서프라이즈까지 난 진품명품. 난 서프라이즈까지는 안 늙었어. 진품명품까지도 안 늙었고 근데 동물농장은 봐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정도의 이해는 주더라고요. 비둘기랑 까마귀가 도시에 많은 이유는 저자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양반들보다 인간이 더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버드 스파이크 같은 것도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비둘기는 부림 먹이가 있군요. 아. 좋네요. 뭐, 고양이 그러니까 그거 뭐, 없나? 이렇게 네. 모이를 주면 그게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아, 뭐 약이 발라져 있나? 신기한 일이네요. 뭐 비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은 아닐 거니까요. 네, 그냥 생식 기능만 잃으면 좋겠는데 막 무기력해지거나 네. 삶의 희망이 없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무기력해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쭉 하고 누워 있는 건 더 무섭네요. 생각만 해도 걔네들이 날아다녔으면 좋겠어 그냥. 예.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누워 있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묶었지. 막 이러면서.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보통 묶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그냥 약을 먹은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튼 비둘기와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7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달력을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2주 더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 한숨이 나오네요. 월요일 오후 3시 7월 7일부터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공기 들었지만 유튜브에서 만날 거예요. 내가 유튜브라고 해서 자꾸 내가 우리 어렸을 때 튜브를 주부라고 했거든. 음악까지. 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만나요. 네. 네. 유튜브에서 7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화요일에 계속 방송될 겁니다. 다음 주에 문학인가 돌아오죠. 이번 주에도 요즘 팟캐스트 시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PODERA